그녀는 오래도록 자식들의 무시와 배신을 견뎌왔었죠. 자식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모두 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녀의 나이가 들어가고 점차 건강도 안 좋아지자 자식들은 하나둘씩 멀어져 갔어요. 그들이 고백한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면 그때마다 마음속에 묵직한 상처가 남았었죠. 엄마, 이제 오래 못 사실 텐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식들은 마치 그녀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겐 이제 그녀가 돈을 줄 수 있는 존재로만 보였던 거예요. 자식들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그녀의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예의도 없었고 그저 재산을 분배하려는 욕망만 가득했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녀가 남길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계산하고 있었죠. 그때 그녀는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녀는 이제 그들의 모습에서 단 하나의 감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랑도, 존경도, 고마움도 없었어요. 그저 돈에 대한 탐욕만 가득했었죠. 이제 나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결정했었죠. 그녀는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그녀를 무시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죠. 언젠가 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매일매일을 살아갔었어요. 자식들이 몰랐을 때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획했었죠. 언젠가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었죠. 그들의 욕망을 맞춰주는 대신 그녀는 자식들이 모두 자초한 고통에 대해 처벌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그들이 감당할 복수의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었죠. 자식들이 집에 모였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무엇을 얻을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무도 그녀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갚아줄 복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복수는 느리게 다가왔지만 확실하게 자식들의 죄는 밝혀지게 되었죠. 자식들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가를 자신도 모른 채 무심코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한 사람의 웃음으로 시작되었죠. 그녀의 웃음, 그것이 바로 복수의 서막이었어요. 복수가 끝나기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웃었어요. 웃음 속에서 끝없는 고통과 분노를 담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식들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다 예상했던 것들이었어요. 자식들은 그동안 그녀가 살아온 삶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가진 고통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았죠.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길은 언제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고통이 스미듯 자식들의 욕망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죠. 어떤 첫째 아들은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사업은 끝난 지 오래였죠. 빚이 쌓여가고 채권자들의 압박이 커지면서 그는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녀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다가왔죠. 자식으로서의 의무는커녕 그냥 빚을 갚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언제나 그렇듯
그의 말은 순수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은 매번 달라지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애절해졌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죠. 그때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둘째 딸은 결혼 생활이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표면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딸은 어머니에게 의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어머니에게 손을 벌릴 때 어머니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어머니, 나 이제 정말 힘들어요. 남편과는 이혼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딸의 말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굳혔었어요. 그녀는 딸이 과거에 느꼈던 고통을 알았지만 그것이 해결될 방법은 더 이상 그녀에게 없었죠. 딸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동안 보여준 위선과 거짓말들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딸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죠. 셋째 아들은 한때 자랑스러운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머니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나 재정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듯했지만 사실 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변호사니까요. 이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맡을게요.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법적 절차를 맡겠다는 말은 사실 재산을 정리하려는 의도였죠. 어머니는 그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식이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욕심이 가득한 행동이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남길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어머니의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내? 그는 그녀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약해지자 그제서야 나타났죠. 막내는 자주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말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진심도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나 막내가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라는 한마디가 그가 어머니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말이었어요. 그의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배신이었죠. 그는 결국 어머니가 사라지면 그녀의 재산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어머니는 단지 상속을 받을 대상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녀는 자식들의 욕망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았어요. 그들은 단지 그녀가 죽은 후에 남길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녀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녀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자식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점점 더 복수를 결심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내가 가질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었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식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자식들을 하나씩 분석하며 복수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었죠. 자식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며 어머니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드러내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수의 퍼즐을 맞추어가고 있었죠. 먼저 첫째 아들, 그가 사업에서 실패하고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녀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라는 외모를 유지하려 했지만 실상은 채권자들의 추적을 받으며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죠. 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청할 때 그녀는 이미 그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아올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며 그녀는 첫째 아들에게 금액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종의 함정이었죠. 빚을 갚지 못한 그가 점차 더 의지하게 될 것을 알았고 그렇게 그는 어머니의 손을 더 강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로처럼 지켜보았죠. 처음에는 그가 감사하다고 했지만 결국 그가 갚지 못할 빚을 쌓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 거예요. 그가 이 실수를 저지르도록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둘째 딸은 다르게 접근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결국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딸의 마음속 깊은 갈등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며 점점 더 의지하려 들었죠. 딸은 자주 연락을 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이 아니라 점점 더 집착과 무기력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딸의 모습을 봤죠. 그녀는 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마치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그 속엔 치명적인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며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점점 더 확실히 느끼게 만든 거예요. 딸은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고 점점 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고독을 더 드러내게 되었죠. 셋째 아들은 변호사라는 직업 덕분에 어머니와의 거리가 멀었어요. 같지만 그녀는 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법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이미 많은 계산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변호사이니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맡을게요. 그 말 속에는 어머니의 재산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자만이 담겨 있었죠. 셋째 아들은 이미 어머니의 유산을 처리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길 바랐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호사로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려 했던 그가 점차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계획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죠. 그녀는 셋째 아들에게 차근차근 접근하며 그가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뜻을 전할 방법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그는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던 자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가 병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당연히 상속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사실 그 말 속엔 아무런 진심도 없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막내는 결국 어머니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든 재산을 챙길 수 있을지 계산을 했었죠. 그녀는 막내의 무심한 태도를 점점 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가 언제든 그녀를 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복수의 퍼즐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서로 모르고 자신들만의 욕망을 쫓고 있었죠. 그녀는 그들의 욕망이 결국 어떻게 그들에게 돌아갈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떠있자 아들은 그녀의 도움을 받아 갚지 못할 빚을 키우게 되고 둘째 딸은 점점 더 고통 속에서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였죠. 셋째 아들은 유산을 처리하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준비한 교훈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그저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계산하며 마음속에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빼앗고 있었죠. 복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욕망이 스스로 그들을 삼키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수는 차츰 자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죠. 어머니는 이제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모든 일들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희망이 결국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그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변할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줘야 했죠. 첫째 아들에게는 가장 먼저 기회를 줬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도 그가 그만큼 무리한 도전을 했기 때문인데, 그는 이 일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주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정말로 사업을 회생시키려는지 아니면 단지 재정적 의존만 하려는지를 잘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이번만큼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엔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죠. 빚을 갚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척.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를 알아챌 수 없었어요. 그가 처음에는 고마워하면서 도움을 받았지만 점점 더 그 빚에 의존하게 될 거라는 걸 어머니는 확신하고 있었죠. 결국 첫째는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어요. 둘째 딸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했었죠. 남편과의 갈등을 끝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딸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청했어요.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 했고 그것을 어머니에게서 찾으려 했죠.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아야 했어요. 어머니는 딸에게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그 고통을 해결해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계획이었죠. 딸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서 어머니가 주는 마지막 기회가 어떻게 돌아올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더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될 거였죠. 셋째 아들은 더 똑똑하게 어머니 유산을 다루려 했어요. 그는 법적으로 상속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두었어요. 그가 법적 절차를 맡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그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식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어머니가 그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을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머니의 뜻을 어기고 있는지를 감지했죠. 그에게 맡긴다는 말은 사실상 그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게 놔두겠다는 의미였어요. 결국 그가 맡은 일에서 크게 실수하고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막내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요. 그는 항상 어머니에게 무심했고 그때그때만 연락을 했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내심 얼마나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어머니가 떠날 때가 되면 그 유산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돌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막내에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심으로 다가와 보라는 기회를 주었죠. 아니면 여전히 무심하게 지나칠지는 전적으로 막내에게 달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가 어떻게 선택할지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요. 자식들이 변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욕망과 이기심에 빠져 또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할 것인지는 결국 그들에게 달려 있었죠. 어머니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자 했어요. 그러나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자신들 스스로 결정해야 했어요. 결국 복수는 그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돌아올 것이었고 어머니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철저히 계획하고 있었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서 복수의 물결은 더욱 차갑고 확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들이 모두 자신이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고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녀는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점점 더 냉정해져 갔고 이제 복수는 더 이상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이기심과 무지를 되돌릴 수 없는 대가로 바꾸려는 냉정한 계산이었죠.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도와줄 때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의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가 사업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돈을 빌려받으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책임감을 피하기 위한 발버둥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약간의 도움을 준 뒤 그가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는 어머니가 준 기회를 놓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더 깊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될 거였죠. 그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면 결국 그 대가는 자신이 치를 수밖에 없었죠. 둘째 딸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를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 했어요. 어머니는 그 딸에게 자기 자신을 찾아라는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딸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어머니는 그 딸이 외부의 도움을 원할 때마다 자신에게 기대는 모습에서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딸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그 기회가 결국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딸은 그 기회를 끝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편과의 갈등에 끊임없이 휘말리며 결국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것이 결국 딸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잘 알았어요. 셋째 아들은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법적인 상속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죠. 그는 법적 절차를 맡겠다는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그가 제시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면 결국 자기가 원하던 대로 상속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가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자 어머니는 그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절차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은 어머니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가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려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길을 또다시 반복할 것을 예견하면서 그가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복수는 결국 셋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였죠. 그리고 막내, 어머니는 그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막내는 늘 어머니에게 최소한의 관심만을 기울였고 그저 돈과 재산을 목표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그가 진심으로 자식으로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막내 역시 자신이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어머니가 죽은 후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그 기회는 막내가 얻을 수 없을 것임을 알았어요. 그는 어머니가 떠날 때까지 그저 무심하게 시간을 보내며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어머니는 그들이 하나하나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게 내버려 두면서 그 선택들이 결국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어머니의 마지막 기회를 무시하고 놓쳤죠. 어머니는 그들이 점점 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며 결국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지막 교훈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수는 이제 거의 끝나갔고 자식들은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게 될 거였죠. 그들이 놓친 기회는 어머니가 준비한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고 그것을 맞추지 못한 그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어머니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복수가 마침내 끝을 맞이하려 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가 그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를 모두 놓친 뒤 그들은 예상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였죠. 복수는 더 이상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겪어야 할 교훈이었고 어머니는 그 교훈을 끝내 실현하려 했어요.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파산의 길로 빠졌어요. 어머니가 처음에 도움을 줄 때 그는 자존심을 내세워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자존심이 결국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죠. 어머니는 그가 빚을 갚을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않았어요. 딱 그가 도와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더 큰 부담을 떠안고 말았죠. 어머니는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결국 그는 도움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며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모습은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감정적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그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딸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딸에게 자신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딸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남편과의 갈등을 외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 의지하려 했죠. 어머니는 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저 외부의 도움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딸은 결국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남편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갈등 속에 갇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딸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해 깊이 깨달았죠. 그녀는 딸이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실감하며 복수는 결국 그녀에게 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셋째 아들은 어머니가 제공한 기회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속 문제를 처리하려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그가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그가 제시한 방법이 결국 자아도취에 빠져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죠. 셋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속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이 결국 그를 더 큰 실패로 이끌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자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계획을 세운 덕분에 그가 결국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던 그 방식은 끝내 그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 셈이었죠. 마지막으로 막내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약해진 모습을 보고 그 재산을 차지할 기회를 엿봤죠. 어머니는 그가 자주 무심하게 다가오면서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신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 믿었지만 어머니는 그가 진정으로 자식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막내는 여전히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그는 어머니가 주었던 기회를 놓친 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가 계속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재산만을 바라보았던 것을 보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수는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모든 기회를 놓친 뒤 결국 그들이 맞이해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욕망에 빠져 결국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수는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놓쳤고 왜 그것을 놓쳤는지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교훈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복수의 끝을 맞이했죠. 자식들은 이제 자신이 만든 운명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늦게 깨달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수는 결국 그녀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음을 느꼈어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자식들에게 기회를 줬고 그 기회는 그들이 바란 대로 혹은 그들이 원치 않던 대로 돌아갔죠. 어머니로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교훈은 단지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걸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결국 그들에게 자아를 찾고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깨닫게 되었겠죠. 그게 어머니가 원했던 교훈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선택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겠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그들이 언젠가 돌아볼 수 있길 바라면서 이렇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그 사랑이 결국 그들을 위한 교훈이었음을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길 바랐어요.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모든 일이 끝나고 어머니는 이제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게 된 정말 이제는 끝이네요.